네. 네, 반갑습니다. 김해구지 초등학교 교사 이성량입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친절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너무나 친절했던 수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한테 배움 질문을 던져놓고 아이들이 답을 하는 그 순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상세한 설명과 그리고 또 자세한 설명, 아이들이 어떻게든 이끌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응답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어쩌면은 좀 제가 줄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는 아이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교사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학급 운영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 하기 전에 교육과정 재구성도 아이들과 같이 함께 의논해서 합니다. 근데 어쩌면은 자율이라는 그런 네, 미명하에 좀 아이들이 관심을 좀 덜 가지지 않았나. 그리고 학습에 대한 책임도 아이들한테 좀 미루지 않았나 하는 그런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좀 많이 알아주고 감정을 잘 다루고 그리고 또 상담을 공부했고 상담 대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지금도 상담남 연구회라고 상담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생활 지도 면에서는 저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사의 전문성은 생활 지도 면에서만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업 면에서 보면 저에게 항상 평가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수업은 나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학습 목표를 잘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까? 어떤 평가를, 어떤 올바른 평가를 해야지 아이들이 변화하고 성장을 할까가 항상 저에게는 좀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그 평가 연구에 들어서 가동중심 평가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평가에 더 힘을 싣기 위해서 피드백 발화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2020년도에 6학년 과학교과 전담 교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 편차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온 아이들을 보니까 탐구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학년의 특성상 발표에 좀 소극적인 면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탐구 활동에는 적극적이 참여하지만 좀 자기들 간의 의사소통과 그다음에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날까가 저희 1년 동안의 과제였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과학 교과를 맡고 있기 때문에 탐구 활동 수행과 결과 정리 부분에서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을 해봤고 3단계로 나누었고 그 아이들이 각각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왔을 때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6학년 1학기 교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또 평가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평가를 5개를 잡았다가 3개를 잡았다가 결국 2개까지 좁혀서 나갔는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 6학년 1학기 단원이 전체 내용 중에서 선생님이 꼭 너희들이 평가해야 되는 아니면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니? 라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평가를 항목을 정했고요. 좀 줄여서 잡았고 그 중에서 6학년 1학기 5단원 빛과 렌즈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 부분은 꼭 학습을 해야 되고 평가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부분의 그 수업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전개했습니다. 원래는 11차 시의 내용인데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이 병행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영상을 업로드해서 먼저 보게 하고 또 학습을 하게 하고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같이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하는 블렌디드 수업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탐구 주제는 볼록렌즈의 특징 알기. 밑에 보면 본차시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 그 블록렌즈의 특징을 탐구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활동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잔타시를 제가 이제 공개를 하면
배움 문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움 활동 1과 2에서 볼록 렌즈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볼록 렌즈를 통과한 빛이 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 통과하는 빛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볼록 렌즈로 본 물체의 모습과 실제 모습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움 활동에서 아이들에게 형성적 피드백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평가 그리고 배움 성장 확인표를 통해서 배움 활동을 정리하고 계속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해 나갔습니다. 배움 성장 확인표는 6학년이고 또 과학교과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관찰해서 표현하기. 볼록렌즈의 겉모양을 아이들이 특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살펴보기도 하고 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이거 두드려 봐도 돼요? 두드려 봐도 돼. 또 볼록렌즈의 어떤 재질이나 모양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특징을 발견하고 그것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볼록렌즈를 통과한 빛이 나가는 모습을 탐구해가지고 빛의 굴절이 나타나는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게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이제 학습했던 것을 엮어서 그러면은 볼록 렌즈로 내가 물체를 봤을 때 가까이서 본 모습이랑 어머나 뭐지? 네, 멀리서 본 모습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아이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활동까지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뭐지? 네, 제가 아니고 어떤 분이 주석을 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했던 상황에서 이 피드백 발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록렌즈의 겉모양의 특징을 관찰을 했지만 아이들이 6학년 학생이다 보니까 말로 표현을 하는 것도 되게 꺼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어디서 들은 말인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진짜 네 지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좀 선생님에게 말로라도 설명을 하게 하고 그걸 또 문장으로까지 글쓰기까지 시키는데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단계별로 아이들이 자신이 그 목표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비교 프롬프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을 조금 더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록 렌즈의 모양의 특징을 안 적었네. 도움이 필요하니? 무엇을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뭔지 블루렌즈를 주어지고 받긴 받는데 그래서 뭐 특징을 뭘 적으라고. 그래서 그 사실은 이 학습 전에 뭐 다른 거를 가지고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했지만 아이들이 앞에 했던 거는 쏠라당 까먹고 다시 이거 어쩌라고 뭐 그래서 다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무엇에 중점을 두고 관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니 속에서 약간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저는 친절한 교사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대답이 없죠.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어요. 선생님이랑 너랑 다른 게 뭔 것 같아? 야, 너랑 나랑 같아 보여?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나랑 뭐가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여자고 난 남자고 선생님 머리 길고 난 짧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특징을 정리하면 어떻니?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볼록렌즈도 다른 거랑 비교해 보면 그냥 볼록렌즈의 특징을 찾지 못하겠다면 다른 거랑 비교해 보면 특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학생의 책상 위에 지우개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우개랑 비교해 볼래? 만져도 보고 아이들이 이거 던져도 봐도 돼요. 던져 봐도 돼. 네, 내가 받아줄게. 이러면서 아이들이 만져보고 그다음에 뭐 두들기도 보고 이렇게 들고도 쳐다보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딱딱하고 그다음에 볼렌즈로 보니까 뭔가 물체가 보여요.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에 비해서는 볼록렌즈가 딱딱하다라고 하는데 상대에 따라서 바뀌는 모습 말고 상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특징을 한번 찾아볼까? 물체가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볼록렌즈를 보니까 볼록렌즈를 통해서 물체가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볼록렌즈를 통해서 물체를 볼 수 있는 건 뭐야? 왜? 그 이유가 뭘까? 지우개를 갖다 대면 안 보이는데 왜 볼록렌즈는 보일까? 투명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아이들이 좀 볼록렌즈의 특징을 찾든지 또는 통과하는 빛의 특징을 찾든지 중에서 제일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
가장자리와 의외로 가장자리와 가운데를 구별하는 것이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무조건 볼오렌지가 있으면 가장자리가 위쪽이 가장자리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가장자리 일단 가운데를 한번 찾아봐. 가운데는 쉽게 찾으니까 가운데 말고 끝에 있는 양쪽이 다 가장자리다라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서, 크다 작다는 거는 부피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두께를 나타낼 때 표현으로 바꿔 볼래? 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자리와 가운데를 비교해서 한번 말해보는 것, 그런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일단은 볼록 렌즈인데 볼록 렌즈가 왜 볼록 렌즈일까? 라는 거를 아이들이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볼록 렌즈의 종류 3가지를 기억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볼록 렌즈가 가운데가 볼록해서 볼록 렌즈라는 것을 아이들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접근을 해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에 사실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도 못 찾겠어요. 라고 하면서 안 적었었는데 이야기를 진행을 해가니까 너 벌써 볼록 렌즈 특징 2가지나 찾았다. 라고 지지도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볼록 렌즈에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해 그림으로는 나타냈는데 글로 쓰기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혹시 작은가요? 네. 잘 들려요. 실험을 하면서 아이들을 모든 별로 구성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사 자리에 따로 하나 더 그 실험 자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2명, 저희가 이게 3명이서 같이 실험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안전규칙은 수칙은 지키고 실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혹시나 조금, 아이들이 하다가 어려움을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은, 제 자리를 이제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친구들이 제가 빠지면 저희는 좀 불리하다, 손도 모질하고 불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선생님하고 학습한 친구가 돌아갈 때는 너희들한테 유용한 팁을 하나 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설득을 시키며, 그래서 이제 지도를 했었고요. 다시 이제 밑줄 부분을 보면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자리와 가운데 구별이 좀 아이들이 이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가지고 틀리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그 가장자리와 가운데를 손을 짚어보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빛을 실험을 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설명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빛이 나아가는 거를 이렇게 손으로 따라서 한번 따라가 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곧게 꺾이지 않고 바르게 그대로 통과해서 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아이들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마지막 상황입니다. 이제 볼록렌즈의 특징도 알았고요. 그리고 볼록렌즈에서 레이저 지식이 빛이 나아가는 그 특징도 알았습니다. 그 특징들을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볼록렌즈로 물체를 관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는 알겠는데 설명은 어렵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예시 프롬프트와 비계 프롬프트를 이용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접근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보인다라고 많이 썼었어요. 볼록렌즈로 물체를 보면 그대로라는 게 무엇일까 설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모양이 똑같이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두 개 그 아이의 책상 위에 큰 딱풀과 작은 딱풀이 있었거든요. 큰 딱풀하고 작은 딱풀도 둘 다 모양은 같은데 다른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기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 보는 거랑 볼록렌즈를 대고 보는 거랑 실제 식물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서 얘기해 볼래 하니까 아이들이 크기가 달라 보인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애들이 멀리서 볼 때는 반대로 보인다라고 했었어요. 반대로 보인다는 게 되게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뒤집어서도 반대로고, 물구나무 서는 것도 반대로고, 오른쪽 왼쪽이 바뀌는 것도 반대로다.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어떤 방향의 반대인지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줄줄줄 적은 거는 온라인 학습상에서 아이들이 가설 세우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세워놓은 그런 그 가설을 보고 제가 온라인 학습상에서 피드백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그 효모가 발효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설을 세웠었는데 온도가 달라지면 그 빵 반죽의 그런 반죽 정도가 발효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 온도라는 게 차가운 온도도 있고 미지근한 온도도 있고 따뜻한 온도도 있고 뜨거운 온도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5학년 때 호떡 만들기를 했었어요. 불어오르는 빵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때 한 거 기억나는지, 그때 사용한 이스트도 효모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그때 너희들이 할 때 직접 만들기 할 때 물 어떤 물 넣었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피드백으로 네, 리스트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다 올리기 어려워서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만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토크 콘서트 화통이라는 데서요, 아주대 김경일 교수님의 그 토크 콘서트를 봤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생긴 모양의 도구들을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교사가 하는 발화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진짜 평범한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특별하고 창의적인 아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것 중에서 5가지를 골라봐. 그리고 정말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봐 라고 하면 아이들은, 여학생들은 대부분 남학생은 자동차를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풀어놓고 야 이거 너네들 막 가지고 싶은 거 5개만 골라봐 라고 한 다음에 교수님은 숨어 있고요. 그렇죠? 한 다음에 아이들이 다 고르고 나서 다시 자리에 옵니다. 와서 야 그러면 다 골랐니? 친구랑 바꿔봐. 친구랑 바꾼다고 해요. 바꾸고 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봐. 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의 발화가 아이들이 창의성, 혁신, 연결성이 얼마나 차이점을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정말 발화 잘해야 되겠다, 피드백 발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되게 짧아요. 준비한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춘다라고 해요. 가끔씩 길 가다가 막 저는 춤을 추는데 저희 집 애들은 엄마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마음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춤출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자신의 희망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또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면 아이들은 춤추기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발전을 보이고 변화할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은 그냥 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조금 스며들고 있지만 그 낙숫물이 바위를 깨트리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조금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말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죄송해요. 제가 네, 이성년 선생님 수업 이거 사례에서 보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본인이 친절한 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수업 참가를 했을 때도 보면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선생님이 수업 중에 순회지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아이들과 얘기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그에 맞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 정재미 선생님. 네.